그런데 막상 학폭위가 열리고 보니 가해 학생 측에서 맞폭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A 학생도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면서요. 결과는 쌍방 학폭 처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의 관심은 가해 학생 쪽으로 쏠립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어떻게 되지? 처분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가해 학생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법률 상담을 받고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죠. 그런데 피해 학생 측은 어떨까요?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뭘 또 준비해야 돼? 그냥 신고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피해 학생도 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A 학생은 반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참다 못한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를 했고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폭위가 열리고 보니 가해 학생 측에서 맞폭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A 학생도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면서요. 결과는 쌍방 학폭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 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이 피해 학생은 1호 서면 사과 처분이라는 제일 낮은 처분을 받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인 또 학폭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것은 피해 학생 측이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을 했고 학폭위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폭력 신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고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학폭 신고를 하고 나면 가해 학생도 자신이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증거. 예를 들면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문자 메시지 등 이 폭력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캡처를 한 후 원본도 백업해야 합니다. 캡처만 해두면 가해 학생 측에서 조작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면 화면 녹화나 클라우드 저장을 권장합니다. 둘째, 신체적 피해 증거. 맞거나 다친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좀 지켜보자라고 하다가 멍이나 상처 흔적이 사라지면 나중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건 당일 혹은 다음 날 안에 꼭 진료를 받고 왜 내가 이런 진료를 받게 되었는지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목격자 확보. 학폭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같이 봤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연락처를 기록해두고 나중에 진술을 부탁할 수 있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생각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신고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여러 경로로 할 수 있는데요.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폭력 전용 신고 전화인 117로 신고하는 것. 117은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 외부 조사관을 통해서 사안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생 진술서 그리고 학부모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진술서의 조건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행위를 기재할 것. 자주 맞았어요, 자주 욕을 들었어요 보다는 4월 8일 점심시간 3층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맞았습니다 가 훨씬 강력하고 정확한 진술입니다. 둘째,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쓸 것. 진술서는 일기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할 것. 학폭 사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물적 증거보다는 학생들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술에 의존해서 판단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학폭위에서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다르면 가해 학생 측에서 반드시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도 중구난방으로 이 모든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사실을 딱딱 날짜와 행위별로 나누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결과가 학폭위에서 그대로 다루어질 안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안조사가 끝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폭위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 당일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미리 말할 내용을 정리해서 메모해 가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이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그동안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학폭위에서 감정이 북받쳐서 울거나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말이 엉키고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중심으로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어린 학생들은 심의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긴장하는 바람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모의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해 학생 측에서 오히려 피해 학생을 맞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맞폭 신고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해 학생 측에서 맞폭 신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처분을 낮추거나 이 피해 학생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전략적 맞불인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맞폭을 당했을 때는 대응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맞폭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맞폭 신고를 당한 피해 학생은 불안함 때문에 학폭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해 학생이 이거를 노리고 맞폭 신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둘째, 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해도 거짓으로 맞폭 신고를 한다고 해도 내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해집니다.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진술이 최선의 방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맞폭 상황이 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쌍방 처분을 받을 것 같다면 학폭이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렇게 학폭 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 폭력 중에서 폭행이나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강요, 성폭력 등은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이름이나 학교, 반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도 첨부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진단서나 캡처 자료, 목격자 연락처 등이 여기서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증거 수집이 모든 절차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일지라도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동석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측이 맞고소를 하거나 무고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 학생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술 내용을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폭 피해 학생은 학폭 신고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이 2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적 처분을 위한 절차고 형사 고소는 법적 처벌을 위한 절차라서 서로 별개입니다. 다만 이 2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학폭위에서 한 말과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달라지면 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 피해자 진술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피해를 입증해야 이긴다 입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학교 생활, 심리적 건강,
나아가 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학폭 관련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